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북한의 지금 군사 정찰 위성 우주 발사체 쏘아 올린 소식입니다. 8월에 재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인데요. 현재 우리 군에서 파악한 상황 어떤 것입니까? 네, 우리 군은 일단 이제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를 했고, 백령도 이어도 이쪽 서쪽의 공해 상공을 통과한 북주장 군사 정찰 위성 한 발 포착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 북한 발사체는 1, 2, 3단 추진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만리경 1호가 3단 추진체에 탑재가 돼 있습니다. 네. 북한이 발표하기로는 위성 운반 로켓이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서 정상 비행을 하고 정찰 위성을 궤도에 정확하게 진입시켰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파악된 바로 1, 2단 엔진 분리까지 성공을 했고 3단 분리는 이제 미확인이다라는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도 아마 3단계에서 아마 비상폭발 체계가 오류를 일으켜서 실패를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3단계 지금 이게 막판 변수일 것 같습니다. 네, 지난 5월, 8월에 이 발사를 했지만 실패를 했고 결국에 3단계가 이제 마지막 판가름의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게 또 주목을 받는 게 러시아의 협력 문제입니다. 지난 9월에 북러 정상회담을 할 때에 김정은 위원장은 보스토니치 우주기지에서 발사체 구조와 추진력에 관심을 보인 바가 있는데요. 그렇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북한 위성 발사체 개발을 돕겠다 이렇게 지원을 당시 시사를 했었습니다. 자, 그 말은 즉 북한이 이 전쟁 중인 러시아에게 포탄을 제공하고 이런 어떤 위성 관련된 우주체에 관련된 기술 자문을 받았을 수도 있다 이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발사체 성공 확률은 상당히 높아진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이미 많이 이런 걸 쏴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분야에서 또 강국이기 때문에 자동 발사 운용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발사 기술 그리고 노하우가 전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영국 순방 중에 NSC 개최를 하면서 북한의 동향을 살핀 것으로 전해지는데 특히 주목받는 게 9.19 군사합의 해제 여부입니다. 아마 이번 발사 때문에 군 당국이 본격적으로 효력 정지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한국 정부가 그동안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9.19 합의는 이미 형해화됐다. 네. 이제 이것은 무효화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입장문을 낸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9.19 군사합의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것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서도 9.19 합의 정지를 대비해서 군사적 조치사항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했습니다. 9.19 군사 합의 이제 무력화가 될지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또 자세한 소식은 또 이어진 뉴스에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정치권 소식도 다뤄보겠습니다. 자, 요즘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최근 대구 방문했는데 어제는 또 대전을 또 방문을 했습니다. 어제 어떤 일정을 소화한 겁니까? 네, 대전 중구에 마련된 사회통합 프로그램 CBT 평가 대전센터 개소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카이스트를 방문을 하게 됐는데요. 좀 공교롭게도 어제 국민의힘 인유한혁신위원회가 국민의힘 입당설이 돌고 있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초청해서 강연회를 가진 곳도 대전이죠. 카이스트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장관은 카이스트에서 과학기술 우수 인재 비자 제도와 관련해서 학생과 연구원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법무부 공식 일정이긴 한데 이거 정치적 행보 아니냐 해석이 계속 뒤따르고 있어요. 자, 한 장관이 강폭 행보 이어지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민생 행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온다면서요. 네, 지난달 10월 30일에도 전라북도를 방문했어요. 김관영 도지사와 외국인 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 협약을 맺었고 이 협약은 한동훈 장관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이죠. 11월 17일에 대구를 방문을 했고 기차를 원래 오후 7시에 동대구역에서 타고 서울로 복귀를 할 예정이었는데 3시간 더 연장을 해가면서까지 지지자들과 포토타임을 갖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제는 대전 방문을 했고 오는 24일에는 울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정말 많은 곳을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상에 동훈여지도 이 뭡니까? 이게 등장했다면 동훈여지도. 네, 뭐 대동여지도를 패러디한 것 같은데요. 네. 한동훈 장관의 그 행보, 네. 경로 이런 것들을 이제 지도에 담은 것이죠. 이게 한 장관 팬을 자처하는 누리꾼이 만든 것인데 예.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DC 인사이드 갤러리에 이제 한동훈 갤러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동훈 여지도를 제작해서 매번 업데이트를 게시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장관이 뭐 대전을 갔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했었던 뭐 대구 일정을 포함해서 대전까지 표기를 해서 이 지도에 표시를 하는 그렇게 해서 이걸 업로드하는 방식이죠. 갔다면 갔는 곳에 표시를 하고 네. 자 유튜브 영상에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주목을 받는다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나 세간의 관심을 받은 적이 있나 싶은데요. 또 이 한동훈 장관 발언도 항상 주목을 받잖아요. 어제도 대전에서 한 발언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나 송영길 전 대표 를 겨냥했던 발언이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이제 현장 방문을 하면서 네. 관련한 정책이나 이슈에 대해서 발언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역공하는 이런 메시지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역공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가 세금 빼돌리고 가족이 초밥 먹고 소고기 먹으면 탄핵 사유가 될까? 자신은 그게 그 정도는 탄핵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는데 이거 이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갖고 제기를 한 것이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최근에 한동훈 장관에게 사시 하나 합격했다고 갑질한다 등의 네. 비판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겉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대우 같은 재벌들 뒷돈 받을 때 자신은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이 이제 송 전 대표가 과거에 이제 대우 김우중 회장에 이제 뭐 자금을 받는 적이 있다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을 상기시킨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자, 연일 민주당하고 이 대결 구도입니다. 강한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한동훈 장관 말 그대로 네.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 공무원이죠. 뭐 정무직이긴 하지만 정치적 중립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장관이라는 자리가 그냥 관료라기보다는 네. 정치인이고 한동훈 장관도 이미 정치인이 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정치인이 아니면서 정치인 노릇하냐 이것보다는 그러면 정치인으로 자질이 있는가? 예, 이거를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묘하게도 저는 이제 최근에 한동훈 장관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단계가 2016년, 2017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하고 비슷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죠? 일단은 메시지 구사 전략에서 보면 지지자들에게 사이다로 느껴지는 발언을 한다는 데서 닮은 게 있고, 예. 근데 다만 확장성까지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추가적인 이제 숙제가 주어져 있는 그런 처지에서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민주당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현수막에 청년 비하 논란이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막말 논란에 또다시 휩싸였습니다. 네, 지난 11월 18일 민영배 의원의 북콘서트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 토론 중에 현 정부의 상태를 소설, 조지 오웰의 소설이죠. 동물농장에 빗대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최강욱 전 의원이 동물농장에서도 암컷들이 나와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 윤 정부는 그걸 능가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네. 여성 폄훼 발언이다 이런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조정식 사무총장이 엄중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현수막 논란에 이어서 연속해서 사과하는 모습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면서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 차원의 엄중한 경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여성인 강선우 의원도 마음 무겁게 느끼셨을 분들께 사과드린다라고 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 최 전 의원을 두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당 차원에서 잘못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 바로 잡으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현수막 논란 때 이재명 대표가 레드팀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강경 조치하겠다는 말이 무색하게 연이어 논란이 지금 터지는 모습인데 네. 자, 일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샴페인을 좀 일찍 터뜨린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이번에 사건들을 보면은 네. 청년 폄훼 논란에 이어서 성차별 논란까지 겹쳤다. 악재가 더 돋보인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 파이팅에서
여권에게 밀리고 있다라는 아하. 분석이 안 그래도 나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과거 이제 정치사를 돌아보면 총선 직전에 재보선에서 이긴 정당이 총선에서 막상 진 역사가 또 소환이 될 수 있었죠. 있거든요. 예. 이런 지점들이 좀 겹쳐서 민주당도 상당한 긴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당시 같이 있었던 김용민 민영배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는 뭐 따로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네요. 네, 당내에서도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예. 같은 경우는 같이 앉아서 웃으면서 들었던 사람들도 문제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논란이 된 발언 때 함께 있었던 김용민, 민영배 의원에게 별도 경고가 없었느냐 이런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 그 발언과 관련해서는 공지된 게 지금까지는 전부라고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추가로 윤리심판원에 회부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민주당 앞으로 언행을 유의할 것이고 그동안 상처 있고 불편함을 느끼셨던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 일단 즉답을 피해서 이 부분이 좀 논란의 소지로 추가적으로 남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총선에 사실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표를 뭐 수만 표, 수십만 표를 깎아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부도 신경을 쓰는 모습인데 이제 좀 강경파들이 민주당 내도 있으니까 이런 또 발언이 좀 민주당 앞으로 좀 고심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최근 당내에서 네. 대통령 탄핵론도 나오고 있고 또 당 외곽에서는 송영길 신당, 조국 신당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당 지도부 인사들이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인데 네. 또 당 주류 일각에서는 동조하거나 이해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혼선이나 역공을 당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을 하고 있으며 또 최근에 또 당 일각에서 총선 200석을 언급하는 그런 들떠 보이는 분위기도 겹쳐 있기 때문에 좀 당 안팎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 민주당 이슈는 이어지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 인터뷰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의대 정원 학대 소식인데요. 어제 정부가 전국 의대 정원 학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학들 반응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충을 추진을 하면서 네.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일간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그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최소 수요하고 최대 수요를 같이 제시하는 조사였는데요. 최소 수요라는 거는 이제 각 대학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의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범위를 네. 얘기를 하고요. 최소 수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만큼 증원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최대 수요는 추가 교육 여건을 확보하는 걸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입니다. 네.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2025학년도 입시에 대한 대학들의 증원 희망 폭은 최소 2,151명, 아하. 최대 2,84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원에서 대비를 해보면 현재 정원이 3,058명이거든요. 예. 70.3 내지 93.1% 늘리는 이야. 그런 방안이었고요. 그리고 조사 대상 기간 중에 가장 나중 해인 2030년도의 희망 증원폭은 2,738명이 최소, 최대는 3,953명이었습니다. 3,953명까지. 네, 현원에 비교하면 최소 89.5%, 예. 최대 129.3% 증원을 희망한 것입니다. 자, 본래 정부가 아마 1,000명 안팎으로 늘리는 방안을 좀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의대들은 2년만 되면 인원을 증원할 여력이 너무 있다. 이렇게 네. 응답한 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현재의 이 의대 정원이 네. 2006년 이후에 18년째 동결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좀 증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갖출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학에서 좀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서 이번 결과에 이제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의과대학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왜 입장이 이렇게 다를까요? 의과대학들이 이런 입장을 내는 이유에 대해서 네. 현장에서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을 절감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을 타개하려면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학생 충원으로 의대나 그 대학교의 규모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의사협회에서는 의료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이나 인구 구조 변화, 기술 발전 등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현장 점검이었고 그리고 이제 입시 수혜를 바라는 대학 총장들은 이걸 지지하지만 의대 학장들은 사실은 반대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여론은 어떻습니까? 보건의료노조가 뭐 국민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 응답자의 57.7%가 의대 정원 확대 매우 필요하다. 음흠. 그리고 그냥 필요하다도 25.0%. 그러니까 합쳐서 82.7%가 높네요. 정원 확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제 연합뉴스하고 연합뉴스 TV가 매트릭스라는 여론조사 업체 의뢰해서 지난 4일,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자 1,000명에게 같은 이제 설문을 두고 조사를 했는데 예. 여기서도 응답자 76%가 찬성한다. 음흠. 반대는 18%에 그치는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이 이렇게 다 나눠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한의사협회가 어제 그 수요조사 발표 이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이필수 회장은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력 투쟁을 예고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